반갑습니다.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자, 오늘 우리는 휴일이라서 이 상황을 예의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 그리고 유럽 시장 움직임, 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이제 최고 지도자 그쪽을 이제 3명 체제로 가서 뭐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계 최고 지도자를 또 뽑기 위한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고요. 뭐 이란에서는 일단 하메네이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 뭐 끄떡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북한은 여기서 또 끼어들었어요.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량배적 행태를 비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뒤로는 북한이 또 미국하고 대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지금 뭐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뭐 그쪽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우리한테 부담 요소는 없다고 치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부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게 되면 이 직격탄이 좀 떨어지게 되죠. 일단 유가는 기본적으로 $100는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 넘어서 뭐 해외 쪽 분석하는 사람들은 $130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뭐 급하게 올랐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90불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봐야지 알 것 같은 얘기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70불 정도 수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게 되면은 기존에도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긴 했어요. 이쪽으로 이제 세계 원유의 약 20에서 30% 정도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봉쇄되고 나면은 이제 이쪽 에너지 관련한 부분, 정유 섹터 이런 부분들이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유 섹터와 해운주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약 99% 정도가 호르무즈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등등등 이런 게 이제 다 페르시아만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쟁이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 왜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면서 전쟁이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질질 끌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분석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이 정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려면은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상군을 투입할 형편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이란 국민들에게 가서 정권을 뒤집어 엎어라, 너희들이 이란을 접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란 군부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의 힘으로서 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상군이 들어가려면 이게 당장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매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쪽에서 이제 전쟁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면 어쨌든 미국이 이기겠죠. 미국이 이기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러한 형태고요. 뭐 계속 공습 상황이 있고 뭐 중동으로 확장이 되고 뭐 등등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방송을 시청하시는 요 순간에도 또 다른 국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오늘 안에 이 상황이 종료가 돼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봅시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유주, 해운주 쪽 일단은 우리는 또 우리 종목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S51을 한번 볼까요? S51. 정유 섹터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난 주말에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바로 튀어 올라갈 것 같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유 섹터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네, 그 이슈화 될 수 있고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아람코 대주주를 통한 네, 원유 수급 안정성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유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S-오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상승 포인트 연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10만 원 정도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와도 별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해 버리게 되면 그냥 전고점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한 상승으로 전환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들 많이 샀네요. 네, 5만 원대부터 계속 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2배 정도 올라왔는데 아마 이 중동 전쟁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요거는 홀딩 하셔야 되겠죠. 네,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 섹터 쪽이기 때문에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들이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의주시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유가가 올라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매수하기는 네, 이제 갭상승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네. 요거는 우리가 월종으로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행이죠.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정유하고 배터리 쪽인데 일단 뭐 대체 에너지 쪽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에너지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조정이 좀 들어가서 뭐 12만 원 정도 지지선 나오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자, 얼마큼 올라갈 것인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 가파르게 들어왔는데 요거 아무래도 그거 네, 중동 지역의 분쟁 상황을 보고서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열심히 팔았는데 열심히 매수 들어오죠. 기관적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보험적인 성격으로 들어왔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물대에 걸려서 살짝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었는데 요거 통과해 버리게 되면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 포인트는 일단 14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요소로 또 받아들이면서 추가 상승 여부를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넘어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강력한 수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주춤주춤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아래쪽에 12만 원 정도까지 지지선 포인트 나올 수 있어서 뭐 여기까지는 굳이 안 팔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유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네,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올라가긴 할 건데 이게 14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서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중간 단계에서 네, 어중간에 걸치느냐 그 부분이겠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유가 민감도에서 가장 최상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네, 아마도 네, 긍정적 요소를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매수 포인트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가져오신 분들은 홀딩을 그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조그만 종목들은 이제 한국석유 네. 다 내려왔는데, 타이밍 좋았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사도 괜찮을 뻔 했죠. 네, 그렇긴 한데, 요거는 보통 대부분이 이런 거는 상한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조그만 종목들은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문제 나올 때마다 상한가 뻗어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급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전고점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요것도 네,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세요. 홀딩하시고 만약에 뭐 극적으로 이따가 뭐 타결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전쟁 국면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네, 유가 상승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된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이 유가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지난 주말에 네,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인 게 네, 저게 참 네, 알고 산 건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자, 요거는 또 재밌는 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거래량 없이 들어왔죠. 자, 들어온 애들이 전혀 팔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기관들이 받아 올려주면서 움직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이 기다리는 타이밍이 안 와서 좀 열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만 내려오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겠죠? 네, 홀딩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흥구석유 볼까요? 마찬가지죠.
뚝 떨어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약간 그 위협도가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정유 섹터들을 다 샀네 외국인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유 섹터들을 다 매수가 들어왔겠죠.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주의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주가 올라가면은 또 바로 경고나 이거 나올 수 있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치고 올라가면은 경고점 근처까지 바로 달려버릴 수 있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네 22% 네 전고점 근처까지네요. 상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이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안 들어가면 한 20%대 상승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요. 네, 얘네들은 갖고 계시면 아마 급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글쎄요, 뭐 이제 전쟁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따라가면서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포지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밑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매수하기는 좋은 타이밍이었고 지금도 이제 조정 들어갈 때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급등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한국석유는 네 요거는 못 살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만 하시면 될 것 같고 SO일이나 SK이노베이션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그래서 정유 섹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네, 포지션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홀딩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운주 볼게요. 해운주. 흥하해운 먼저 볼게요. 해운주들은 그쪽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해상 운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에너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운임료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주들이 많이 오를 수 있죠. 또는 이제 우회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 나오면은 이제 많이 돌아갈수록 돈을 많이 번다는 거가 되는 거죠.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공격할 때였던가요? 뭐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해운주들 갑자기 반짝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추세 포인트는 좋아요. 좋은 편이고 글쎄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연결고리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중동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아마 최근 들어서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던 걸 감안해 본다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중동 노선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률이 좀 크게 나오는 상황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요것도 반등 포인트가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상한가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전 고점 때 네, 1900원대 이상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홀딩 하셔야 되겠죠. 따라가기는 좀 벅차실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이슈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슈 나오기 전에 매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네, 갖고 계신 분들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매수 따라가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정도로 보시고요. 아마 1900원대 이상이라면 그냥 더 상승할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지는 않지만 천천히 오랫동안 상승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의 움직임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HMM 역시 마찬가지죠. 네, 최근 들어서면서 움직임이 있었다가 크게 뚝 떨어졌었는데 이것도 급등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뭐 매각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 있을 수 있고요. 이 매물대에 대한 네, 차익 매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가 조금씩 나갔었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글로벌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임 상승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급하게 뭐 20% 30%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네, 기대 요소보다는 제법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 기본적으로 반등 포인트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전 고점가 때까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상황이
뭐 나빠지게 된다면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매각 이슈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좀 중기적 관점에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21,000원이나 2만원 정도 구간대 매수 포인트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바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따라가기는 어렵고요. 주가가 혹시라도 주춤거리거나 좀 떨어져 있다라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한해운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주가 조정이 좀, 해운주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었군요. 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아래에서부터 꾸준하게 들어왔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매물대에 대한 차익 매도가 좀 있었던 구간들인데 조금 들어왔다가 22선 지지받고 아래쪽 지지선이 2,000원 아래쪽이어서 그때쯤을 노리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네, 매수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벌크 또는 에너지, 수송, 운림 뭐 이런 것들 기대감이 있는 거라서 바로 반등이 나갈 수 있다. 대신에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뭐 한 2,200원, 2,300원 정도 라인대 한 6, 7%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좋은 호재가 있어도 그렇게까지 뭐 1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2,300원 정도 왔다리 갔다리 아예 그걸 뛰어넘어서 크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정도 라인대든 지금 라인대든 간에 매수하기는 요건 좀 껄끄러워요.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수하기 좀 껄끄러우니까 매수보다는 요거는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이 홀딩만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펜오션도 볼까요?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고 요거는 또 외국인 수급이 안 빠졌어요.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던 것 같아요. 해운주, 정유주 섹터로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네들이 조금 그래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먼저 좀 사나 보자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주가가 잘 올랐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아래쪽 지지선 5,070원 정도 있네요. 5,070원 조금 내리면 한 5,000원 정도 지지선인데 일단은 뭐 해운주들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반등 포인트가 조금 약하거나 변동성이 좀 나타나게 되면은 공격 포인트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까 흥하해운이나 HMM과 같은 경우처럼 네,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갖고 계신 분들이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을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전고점 넘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냥 6, 7% 정도 올라가도 전고점 넘어가면서 신고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올라가게 되면 네, 이 상승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요거는 그냥 홀딩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유 섹터 하고요, 뭐 이 해운주 섹터 이렇게 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또 전쟁 국면이 길어지게 되면은 방산주도 같이 올라갑니다. 방산주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좀 있을 거고,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인데 일단 석유가 유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대체 에너지 쪽에 관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대체 에너지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대체 에너지 쪽은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또는 이제 2차전지 이쪽도 같이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가스 가격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스 쪽의 움직임들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미국이 또 가지고 있는 석유를 열심히 갖다 팔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괜찮을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네,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조금 네, 애매모호한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다. 야, 이 이란이 물론 산유국이긴 합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형태의 부담 요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는다, 만약에 미국이 지상군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속전속결로 빨리 끝낼 수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최소 이제 내일까지요, 3월 3일까지는 일단 폭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국면이 일단은 진행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란이 얼마만큼 강력한 반항을 하느냐, 그죠? 반격을 얼마만큼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전쟁의 어떤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뭐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재수없으면은 네, 이란 편을 드는 국가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국가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보면은 유엔에서는 이제 이런 전쟁에 대한 국면들을 끝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러시아나 뭐 이런 데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란 쪽에 또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시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핵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들어갔는데 핵을 명분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해라. 군사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약간 이것도 조금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의회 승인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거라서 명분이 조금 사라지는 거라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고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란 군부가 버텨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을 안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 요소는 상당히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은 중동에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가 없기 때문에 석유 관련한 이슈로 가장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중동 지역의 전쟁과 그다음에 석유 쪽 관련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등등등을 통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타격을 받고,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유주, 해운주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예의주시 더 해보자고요.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 해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하고 유럽 증시, 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까지 같이 또 살펴보면서,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오늘이 휴일이라는 거니까요. 안 그랬으면 우리 오늘 아침부터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일을 또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전쟁이 빨리 끝나서 평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우리도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더 이제 주식 투자를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요. 빨리 모두에게 다 좋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이따가 저녁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서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녁 방송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 만나고요. 저녁 방송이 있으면 저녁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마치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